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지난주 목요일에 아버님 기일이어서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갔었는데 어머님이 토요일날 확진이 되셨어요. 목요일날 같이 밥 먹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저보고 해보라고. 목요일부터 아프셨는데 검사 안 하고 계시다. 어제 하셨나 봐요. 오늘 확진 받았다고. 너 빨리 검사해보라고. 또 약국 가가지고 얼른 사가지고 또 쑤셔봤네. 아이씨.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으면 제가 여기 들어오질 않았겠죠. 그지? 멀쩡합니다. 내일부터? 네. 저희 어머님이 목요일부터 증상이 있으셨나 봐요. 그날도 어쩐지 목소리가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셔가지고. 주말에 좀 많이 아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비내변 진료하는 병원 찾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고. 주위에 이제 진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요일날 길 갔다 오고, 누나네 가족하고 토요일날 산소를 또 갔다 왔나 보요. 누나네 가족들도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만 살아남고 있어요. 저만. 확진 받은 분들하고 밥도 많이 먹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네요. 조심해야죠. 난리. 이게 이제 좀 모르는 사람이 걸릴 때는 좀 별로 안 와닿았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걸리니까 팍팍 와닿네요. 근데 뭐 전혀 걸려도 신경들도 안 쓰는데 보건소 전화도 안 받고. 예? 뭐 신경도 안 써요. 조용히 이제 차례를 전화해가지고 보건소 전화했더니 아침에 오면서부터 계속 보건소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다산골 산터로 갔다가 고고서로 갔다가 대기했다가 다시 끊었다가 또 하고 막. 저 어머님이 그 확진 문자를 받으셨는데 지우셨나 봐. 그게 있어야 무슨 비대면 진료가 된다는데 그걸 또 지우셨나 봐. 그래가지고 전화했고 다시 문자 보내달라고 지금 난리. 아이고. 노인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그걸 또 캡처해 보시겠다고 뭐 이렇게 만지셨나 봐요. 그 캡처가 되나? 젊은 사람들 잘 못하는데. 삭제를 하셨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난리 났어요. 조심들 하세요. 네. 각설하고. 지난주에 물권법 총론까지 했죠. 물권법 총론 중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까지 했습니다. 부관했고요. 민법 총칙 중에서 부관했습니다. 부관은 조문을 좀 잘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자, 147조부터 생각하면 제 몇 조는 생각 안 나셔도 됩니다.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다음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148조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즉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가 있었죠. 149조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50조 반신행위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반대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151조 가장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불법 조건이다. 그럼 그 범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된다. 2항하고 3항은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기억하셔야 되죠? 조건 이미 성취됐다. 그게 정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해제 조건이라면 그 행위는 무효.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불능조건.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이렇게 되죠. 기한. 시기가 붙어 있다. 기한이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긴다.
종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절대로 기한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그 중에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것들을 부관에서 기억하셔야 될 조문들입니다. 조문하고 기본적인 판례들. 근데 물권법으로 와서 총론 중에 기초 네 가지가 중요했죠. 첫째가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 특히 예외. 토지 자체 일부의 용익물권 가능하고 토지의 일부인 지상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들이 있었죠.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하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가능하고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은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이 가능하고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고 건물 일부의 구분 소유권과 전세권이 가능하고 돼지 100마리와 같이 전체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집합물에 대해서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이 가능하며 구성물이 변동되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이 순위를 달리하여 병존할 수 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 두 번째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률은 국회 재정법만을 말하고 임의 창설하지 못한다. 첫 번째 종류강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사실상 소유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강제.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 처분 권능만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것. 물권 법정주의 반함으로 허용할 수 없다. 우선적 효력. 물권과 물권이 충돌할 때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되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되 채권, 임차권 따위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고 경매대가로부터 일반 채권자가 예컨대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같이 담보물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해서 변제받는 게 있다. 마지막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침해, 방해, 염려가 있을 때 반환, 방해자가 방해방을 청구하는 권리. 점유권과 소유권의 각각 한 세트. 소유권에 있는 걸 다른 물권에 준용. 다만 유치권,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고 따라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고 질권은 해석상 인정을 해주고 지역권,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행사유권, 침해 원인 불문하고 인정된다.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특히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는 없고 철거 청구나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건물을 팔았을 때 갑은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건물을 임대했을 때 갑은 그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는 할 수 없고 퇴거 청구만 할 수 있다. 마지막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채권적 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물권적 청구권에서 기억나시면 되죠. 물권의 변동,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유형이 4개. 그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 2가지.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 중에 법률 행위한과 등기를 요한다 그랬죠. 매매 교환, 증여, 특정 유증, 매매 이해관계권의 행사, 이행 판결,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부동산 물권의 포기, 공유물 분할, 협의 또는 소송 중 조정이 성립. 등기 필요하다. 반면에 187조 등기 필요 없는 거 상속,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경매, 건물 신축, 채권 소멸에 의한 담보물권의 소멸,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같은 것들, 원인행위 실효한 부동산 물권의 복귀 같은 것들,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 취득 같은 것들, 집합건물 공용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같은 것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7가지. 첫째, 이중보존 등기. 특히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가등기.
가등기 말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추정력 없다. 소유자 처분행위 저지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단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 본등기.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청구한다. 본등기 순위가 소급한다. 중간에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소유권은 본등기 한때 취득한다.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고 을을 생략한 채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 합의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대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어도 청구 거절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안 되고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다. 합의가 없음에도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없는데 이전 등기 조건을 양도하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거기까지. 무효 등기 유용 안 되는 거 2개 표제부 유용 안 되고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안 되고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 점유권 있다. 소유권 없다. 과실 수취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구권 공동신청에서 필요하고 실체법상 걸리면서 사법상 걸리고 따라서 공동신청 단독신청 불문하고 필요하며 절차법상 걸리고 공법상 걸린 등기신청권하고 구별하자. 등기청구는 채권적인 게 있고 물권적인 게 있다. 채권적 특히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 둘 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리되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하다 점유를 넘겨줬다. 매수인은 여전히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취득시 완성자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물권적 원인행위가 실효되었을 때 매도인의 말소등기 청구권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물권적이다. 등기의 추정력, 등기 원인, 등기 절차, 권리, 채권의 존재, 대리권의 존재 등이 다 추정되고 현재 등기 명의인 또는 제3자가 제3자 또는 전 등기 명의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진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 허문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전 등기, 등기부상 기재 자체가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불법 말소 등기, 보존 등기 명의인과 사정받은 자나 신축자가 다르다. 그럼 추정력 깨진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세부적인 건 기억이 안 나도 됩니다. 뭘 했는지 정도. 자꾸 머리를 이렇게 기름칠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굳어 있어요, 우리 머리는. 그죠?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된 이후에는 머리를 안 써요. 궁금한 건 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머리에 담아두질 않아요. 그럼 퇴보하는 거예요, 머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환기하고 기억하고 자꾸 되뇌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물권의 소멸이라고요. 216페이지를 봅니다. 물권법 총론 마지막. 거기에 이제 물권 소멸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목적물의 멸실이죠. 물권의 객체는 현재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자, 목적물이 멸실되는 것과 판례가 하나 있죠. 토지의 포락이라고. 댐 건설로 땅이 물에 잠겨버렸다. 이런 걸 포락이라고 하게 되고요. 당연히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댐이 철거돼서 땅이 드러났다. 그럼 소멸했던 토지 소유권이 부활하는가? 부활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소멸시효라고 나와 있네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가 소멸시효인데요. 물권 중에서는 용익물권이라고 그중에서도 지상권과 지역권 2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혼동이란 게 나왔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사유고요. 191조 1항, 2항, 3항이 있고요. 요 1항이 기본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2항은 뭐 충분히 응용해서 푸실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저 1항에서 집중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갑소유 땅이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어찌어찌 소유권을 취득했다.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더라. 이게 소유권과 다른 물건의 혼동이라는 제도다. 갑이 땅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지상권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혼동이라 한다. 또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 요 원칙 2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몇 개 쭉 나오죠. 요것도 사례 형태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을이 이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요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다시 말해서 지상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요것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그 제3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갑소유 땅이 있어요. 역시 여기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갑은 땅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로 제공하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돈을 못 갚으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갑이 돈 못 갚으면 땅 소유권 넘겨줄게. 이때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땅 소유권 안전하게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미리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줍니다. 소유권 등기. 요 담보 목적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양도담보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부에는 지금 요 상황이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등기부상으로. 왼쪽 소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 경우에는 등기는 소유권 등기지만 담보 목적이라면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이때 지상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런 의문이 들지요. 요거하고 요 상황하고 요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죠. 그죠?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구별하나요? 묻지 마세요. 저도 구별 못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을을 고문하면 돼. 진실을 밝혀라 이 자식아. 이렇게. 을이 대답을 하면 이제 그걸로 구별하면 돼. 구별하는 방법 고문. 구별 못하니까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갑소유 땅의 지상권을 갖고 있던 을이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를 받은 경우에는 그건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 물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마지막에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요 놈의 순위가 올라가요. 그죠? 어부질이야.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순위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병은 순위가 올라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혼동의 주체인 본인 이익보호를 위해서 을의 1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즉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소멸하지 않는 이런 예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가지고 소멸하는지 여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물권과 채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객체가 달라요. 혼동이란 게 뭐라 했어요?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그죠? 그런데 물권과 채권은 객체가 달라요. 물권은 물건이 객체고 채권은 사람의 행위가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혼동되는 건 논리상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대표적으로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다. 채권. 임차권 채권이라 그러죠. 항상 요놈이 문제. 그 상태에서 을이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다. 을이 아예 사버렸다 이거를.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은 물권이죠. 근데 이거 을의 입장에서 내 집인데 내가 임차인?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임차권 소멸시키죠. 이렇게. 예외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또 만약에 을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주택에 저당권자가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멸하는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있죠. 따라서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요런 예외까지 나와요. 요런 예외.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혼동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어떤 물건에 점유권을 갖고 있던 을이 광산에 광업권을 갖고 있던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게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이라는 권리와 광업권이라는 권리는 소유권과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소유 광산에 을이 광업권을 갖고 있다가 을이 광산에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의 광업권을 소멸시키면 을은 광물을 채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와 광업권이라는 권리는 점유권이라는 권리와 광업권이라는 권리는 소유권과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특히 요게 193(1조 3항이에요. 아예 조문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점유권은. 이렇게 소유권과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권리 기억하시고 마지막 갑소유 땅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3자 권리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도 없으니까 소멸하겠죠. 그죠? 자, 이때 이 저당권 등기 말소 필요 없지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소멸. 두 번째, 절대적 소멸이죠. 을의 저당권이
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을의 입장에서 소멸하는 상대적 소멸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절대적 소멸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혼동 이전으로 복귀한 경우 권리가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간 경우 그럴 수 있죠. 갑이 다시 땅을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감으로써 혼동 이전으로 복귀했을 때 요 소멸한 요 권리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단 을의 이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인 경우 즉 혼동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땅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어. 그런데 그 매매가 무효야.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활한다.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이렇게 판례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요렇게 혼동을 확인하시자. 216페이지 하단에 191조 1항 3항 오른쪽 의가 있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기역과 니은 판례 2번 기역과 니은 판례 2번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됐죠? 그 정도. 그 문제는 예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소유권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은 두 개. 지상권, 지역권.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죠. 단독행위. 3번은 됐고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우리 지난주에 등기 필요 없는 것 중에서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물권 소멸. 그죠? 말소 등기 필요 없다. 5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고 이 땅에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병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도 없죠.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그죠? 5번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례 형태로 혼동이 나왔을 때 특히 혼동만 물어보게 되면 100%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례 형태로. 그리고 나오는 지문들 99%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응용해서 빨리 푸는 게 관건입니다. 요거는. 혼동 문제는 맞출 수 있어. 요 정도 정리하면. 문제는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혼동 공부하실 때마다 연습장에다 자꾸 그리세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 내용입니다. 자, 강론으로 갑니다. 자, 물권의 강론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 민법상 물권이 총 8개가 있다고 그랬죠. 점유권이 있고요. 나머지 권리를 본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본권의 대표 선수가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요. 그리고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개의 물권을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고요.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중에 소유권 3문제, 유치권, 저당권 4문제 내지 5문제. 나머지는 한 문제씩. 이렇게. 10년간 10문제, 11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각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만 열심히 하자. 나머지는 조문 위주로 공부해. 조문 위주로. 조문 위주로. 그거 가지고 풀 수 있으면 푸는 거고 4문제 포기. 예? 4문제 포기. 나머지만 맞춰도. 그죠? 나머지만 맞춰도 돼. 그럼 4문제 포기하면 다 틀리냐? 아니야. 찍으면 하나는 또 맞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점유권부터 봅니다. 자, 일단 점유권은 조문이 192조부터 210조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저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개만 외우면 되는데요. 조문이 20개죠? 19개인가? 19개. 그 중에 한 16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몇 개 안 되죠? 포기하셨군요, 이제. 예. 대답에 영혼이 없어. 예. 자, 점유권은 192조 1항에 보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사실상 지배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가 점유권이구나. 네, 점유권이구나. 그럼 여기서 지배는 뭐냐? 이거 이미 했죠? 사용, 수익, 처분. 이게 지배예요. 그럼 사실상이 뭐냐?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정당하게 사용하는 거죠. 반면에 내가 그 물건을 훔쳤어. 도둑놈이야. 근데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어.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하죠. 그런데 사실상 지배라는 건 정당 사용이냐 부당 사용이냐를 묻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정당 사용, 부당 사용을 묻지 않는다. 이걸 사실상 지배라 그래요. 그래서 도둑놈도 일단 도둑질한 물건은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여기서 정당한 게 본권이죠. 근데 점유권은 정당, 부당, 불문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점유권과 본권은 전혀 다른 권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물건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99%겠죠. 그죠?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점유권은 도둑놈에게도 있기 때문에 점유권과 본권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점유제도에 보면 뭐 사회적 의의가 있고요. 그게 지금 그러면 됩니다. 한 장 넘기면 226페이지 안 갈아서 한 번에 본권과 구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게 도둑놈이죠. 도둑놈은 도둑질한 물건에 본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다. 그럼 도둑놈만 그러냐? 아니죠. 도둑놈만. 내가 버스 타고 가다가 좌석에 앉은 것도 점유권이고 지금 책걸상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도 점유권이고 미용실에서 파마하면서 잡지 보고 있는 것도 점유권이고 이런 게 다 점유권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224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주면서 이걸 보호할 목적으로 점유보호 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이라는 권리까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효과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점유의 법률적 효과라고 해서 나중에 점유권의 효력과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지배와 관련해서 하나 꼭 기억할 게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는 거. 설령 우리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고 소유자는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점유권에 의의가 있고 요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사실상 지배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이 사실상 지배의 뜻인데요. 기억과 니은이 뭐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밑에 판례 보면요.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거. 그거 기억하자.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전문가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걸 점유권이라 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관념적 점유 또는 점유에 관념하라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되는 그런 예외가 있더라. 이런 걸 관념적 점유 또는 점유의 관념화라고 부르는데 조문이 세 가지가 있죠. 193조 상속인의 점유, 194조 간접 점유, 195조 점유 보조자. 그중에 이 간접 점유와 점유 보조자 요거 구별하자. 요거. 먼저 점유 보조자가 나왔죠? 왜 웃으시는데 또? 아, 물어본 게 있어요? 아, 1번 문제? 네. 네, 있었지요. 네, 있지요. 여기 점유 보조자. 195조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각과 을 사이에 가사상, 영업상,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을이 갑만을 점유자로 하고 을은 점유 보조자라 하자. 가사상 지시하는 관계 가사도우미, 영업상 지시받는 관계 가계 점원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가게 점원이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하더라도 가게 점원은 점유자가 아니고 가게 주인이 점유자고 가게 점원은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때 가게 주인과 가게 점원 사이에는 지시명령 복종하는 불평등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점유 보조 관계라고 부르자. 그리고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 근데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어. 따라서 뭐도 없을까? 점유 보호청권도 없어. 점유권이 없으니 점유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가져간다. 막아야죠. 자력구제권이죠. 이게 자력구제권이에요. 힘으로 막는 거. 요게 점유보조자의 지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권이 없고 점유보호조건도 없고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고. 또 하나 우리 계속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물권적 청권 관련해서. 물권적 청권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그럼 얘를 상대로는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걸 이렇게 말하죠.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26페이지 밑에 조문과 의 오른쪽에 성립요건의 동그라미 2번 점유보조관계라는 표현 밑으로 내려서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판례 세 번째 줄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거하고 동그라미 2번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그 정도. 아, 이걸 점유보조자라고 하는구나. 그럼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간접점유가 나왔죠. 이게 더 중요하죠. 각과 을 사이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다. 그럼 얘는 직접점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임차인이 물건을 직접 점유 사용할 때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는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인 갑은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안 해요. 하지만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물건은 하나인데 점유권이 두 개. 중첩적 점유. 또 평등한 계약 관계가 성립했죠. 점유 매개 관계. 불평등 관계, 점유 보조 관계. 평등한 계약 관계, 점유 매개 관계. 자, 이때 점유 매개 관계. 반드시 적법 유효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럼 여전히 간접점유, 직접점유 관계가 성립하니까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점유 매개 관계도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병에게 재임대.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 세 번째, 남의 물건 점유하는 거죠. 언제나 타주. 타주는 있다고 볼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남의 물건 점유. 이런 걸 뭐라 한다? 타주. 그래서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 그 다음, 얘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죠. 그런데 뭐는 없다? 차력구제권. 차력구제권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뺏길 때, 현실적으로 물건을 뺏기고 있을 때, 국가의 도움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스스로의 힘으로 점유를 보호하는 게 자력구제권입니다. 그런데 간접점유자는 현실적으로 뺏길 일은 없죠. 그러니까 자력구제권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 요놈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요걸 싸잡아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207조에서 1항에서 전 3조의 규정은 194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놈은요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근데 갑을 보자. 갑은 을과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넘겨주죠. 그죠? 그러니까 갑의 점유가 을에 의하여 침탈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갑은 도대체 저 204조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럴 때 행사할 수 있다. 을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해서 침탈되었을 때. 갑이 이렇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그걸 병이 뺏어갔을 때. 이렇게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침탈되었을 때, 그럴 때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침탈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병에게 물건을 넘겨줬다. 이건 침탈이
아니니까 간접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207조 2항에 의하면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간접 점유자도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먼저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을에게 병한테 을에게 반환 이렇게. 단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을의 점유가 병에 의하여 침탈되었을 때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을 또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된단 말이죠. 선택이 아니고 먼저 을에게 반환하라. 을이 반환받을 수 없을 때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그거 조심하자. 이게 간접점유와 관련된 거죠. 228페이지 194조가 있고 의의가 있습니다. 밑에 성립요건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디귿, 리을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딱 요렇게 오른쪽 상속에 의해서도 점유권이 이전되겠죠. 점유권은 특정 승계도 있을 수 있고 포괄 승계도 있을 수 있다. 상속에 의해서. 그러면 상속이란 건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타주였다. 병소유 물건을 갑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상속인 을이 요 병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물건의 점유권을 상속받는다. 근데 요 사람은 빌렸죠. 타주. 그럼 상속인도 타주. 상속인도 타주. 거기에 양가로 2번. 그래서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했을 때 상속인은 상속 말고 새로운 권한. 을은 나는 이 물건을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상속이 아닌 새로운 권원을 가지고 자기만의 고유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돌아가신 분이 타주다, 상속인도 타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 점유관념화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좀 거지같이 어려운 점유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점유의 종류는 점유의 태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점유의 모습이라고도 부릅니다. 뜻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교재가 점유의 태양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드립다 종류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점유 태양 이런 겁니다. 병소유 노트북을 갑이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아 사 노트북의 점유를 넘겨줬어. 훔쳐서 팔아가지고 넘겼어. 자, 일단 을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죠? 문제는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갑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을은 설령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넘겨받지 못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249조에서 동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49조에서 을이 이 노트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도록 하고 있더라.
요거를 점유태양이라 하자. 물건을 점유하면 당연히 뭐가 인정되고? 점유권. and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법적 효과가 인정이 되더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과실을 수취하거나 무주물 선점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등등등. 이렇게 우리 민법은 물건을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그런 거를 점유의 태양이라 하자. 이게 이제 곳곳에 나온다. 자, 그 곳곳에 점유태양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점유태양을 하나하나 분류를 해봤더니 총 6가지가 있더라. 그게 이제 점유태양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유형이 되는 거예요. 첫째,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이걸 자주점유라 하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건 타주라 하자. 두 번째, 내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권 등의 본권이 없어. 없는데 몰라 내가. 내가 이 물건에 소유권이 없다는 걸 몰라.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을 해. 내 물건이 아닌데 내 물건이라고 착각을 하고 점유를 해. 이런 거 선의. 반면에 도둑놈처럼 내 물건이 아닌 걸 확실히 알아. 악의. 그리고 선의는 나눠지죠.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이렇게. 점유할 때 폭력을 써서 점유하는 거. 뺏는 경우. 힘으로. 반대. 평온. 남들 눈을 피해서 몰래 점유하는 경우. 은비. 당당하게 점유하는 경우. 공연. 취득시효에 가면 물건을 5년, 10년, 20년 계속 점유해야 돼. 반대가 불계속. 이렇게 되죠. 이렇게 총 6가지 유형의 점유태양이 있고 이 6가지 중에 전부 또는 일부 예를 들어 249조 도능산 선의취득은 4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무주물 선정 가면 요거 하나 소유의 의사 등기부 취득시효 가면 6개 다 과실 수치 선의 평원 공연 현존이익 손해배상 선의 자주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점유태양의 전부나 일부를 요구하고 있더라. 조문마다 그거 확인해야 돼요. 볼 때마다 요건 요게 필요하네. 요건 요게 필요하네. 이렇게 볼 때마다 그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점유태양을 갖춰야 권리를 취득하는 등 플러스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왼쪽을 하자 없는 점유, 오른쪽을 하자 있는 점유. 이렇게. 자, 문제는 이 점유태양이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문제, 소송에서. 어떻게? 노트북을 도난당한 병이 을을 찾았어. 노트북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을은 순순히 돌려줄 리가 없죠. 그리고 을은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나는 이 노트북을 선의 취득하였다. 그죠? 을이 이 상황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249조 선의 취득. 그러니까 을은 소송에서 이거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요. 민사소송은 주장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증명의 문제가 남는다. 이렇게. 우리 민법이 이런 조문을 두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도난당한 병과 도둑놈으로부터 모르고 산 을 사이에 소송이 붙었을 때 그 점유태양이 핵심이 되고 을은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단 증명이 어렵단 말이죠. 증명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뭐다? 추정이라고 해요. 추정. 그래서 우리 민법은 197조 1항과 198조에서 점유태양 6개 중에 요 무과실 점유를 뺀 나머지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
197조 1항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 그런데 뭐는 없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다. 두 번째, 계속 점유.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면 갑이 어떤 물건을 A라는 물건을 1월 10일 날 점유 한 번 했고 2월 10일 날 또 점유했고 저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마이크를 점유하죠. 지난주에 점유했죠. 오늘 점유했지. 그럼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 특정 두 시점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을 추정. 나아가 1월 10일은 갑이 점유했고 2월 10일은 을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이 1월 10일부터 을이 계속 점유하는 걸로 추정할 수 있느냐? 논리상 안 되죠. 우리 대법원. 을이 갑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을의 계속 점유가 추정된다. 예? 중간 언제쯤 을이 갑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음이 증명이 되면 을이 1월 10일부터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점유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계속이 추정이 된다. 요건 왜 그러냐? 나중에 199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을 나중에 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추정 규정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조문이 아주 잘 나와요. 특히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점유 태양이요 바뀌어. 이렇게 자주가 타주로, 타주가 자주로, 선의가 악의로. 이걸 점유 태양의 전환이라고 해요. 점유 태양의 전환. 그 중에 197조 2항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걸 규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병소유 노트북을 훔친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산 을 선의로 추정이 되죠. 그죠? 이게 추정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본권 소송이죠. 소유권 갖고 다투는 거니까 본권 소송이에요. 그죠? 여기서 을은 요거 추정이 되니까 증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요건 추정이 안 되니까 을이 증명을 해야 돼요. 요거는. 근데 증명을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패소한다 그랬죠? 을이 이걸 증명을 못해. 그럼 을이 패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저 을은 악의로 바뀌어. 언제부터? 소재기 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바뀌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나중에 과실 수치 가서 봅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 못한다. 그러니까 을은 소제기 시부터 악의가 되니까 소제기 시부터는 과실을 수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 돌려줄 때까지. 언제부터? 소제기 시부터. 그럴 때 써먹게 됩니다. 일단 요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자. 아시겠죠? 나머지 조금 쉬었다가 보고 체크해 드리겠습니다.